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 뉴스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2021년 최신 양자 컴퓨팅 시장 성장률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온큐에 최근에 영입된 새로운 이사진인 인더 엠 싱이라는 현재 ARM의 부사장 겸 CFO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의 인터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2년 2월 7일 아이온큐 최신 뉴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최신 양자 컴퓨팅 시장 성장률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이페리온 리서치라는 이제 고성능 컴퓨팅 및 신흥 기술 분야 시장에 대한 데이터를 연구하고 분석을 제공하는 전문 기업이 조사 시행을 했고요. 이제 QEDC, QC웨어 등이 후원을 해서 이제 작년에 있었던 양자 커뮤니티에서 제일 큰 컨퍼런스 중에 하나인 Q2B 컨퍼런스에서 발표되었던 자료가 이제 대중에게 공개가 되었는데요. 우선 참고적으로 QEDC는 퀀텀 이코노믹 디벨롭먼트 컨소티엄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상무부의 NIST 국립표준기술원이 후원하고 있고 SRI 인터내셔널 미국의 비영리 과학연구기관 조직이 관리하는 강력한 미국의 양자정보 과학기술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산업 중심의 컨소시엄으로 2018년에 이제 미국의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법안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QC웨어는 이제 양자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 개발 및 제공하는 업체고요. 그래서 이렇게 셋이 같이 낸 공신력이 상당히 높은 자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112개 양자 컴퓨팅 업체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퀀텀 컴퓨터, 이제 양자 컴퓨터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리고 벤처 캐피탈 등 다양한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 작년에 퀀텀 컴퓨터 시장 총 규모는 490밀리언 달러로 약 6천억 원이 좀 안 되는 규모로 보이고요. 2024년까지 매년 거의 22%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나온 결과의 핵심 다이어그램인데 2021년에 490밀리언, 2022년에는 이제 597밀리언, 2023년에는 728밀리언, 이게 한 8,74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2024년에는 888밀리언으로 약 1조 정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늘색이 2019년의 예상이었고 진한 파란색이 2021년의 예상인데 뭐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씩 매년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그래서 하이페리온 리서치의 수석 애널리스트인 밥 소렌슨이란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 새로운 시장 조사는 글로벌 양자 컴퓨팅 섹터가 안정적이고 견고한 성장세를 최소 차후 몇 년간 보일 것을 확증해 줍니다. 새롭고 혁신적인 양자 컴퓨터 기반의 어플리케이션과 고객들의 전반적인 고급 컴퓨팅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중대한 사용 사례들이 나오면서 이제 최종 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고요. 그래서 시장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차후 3년간 전체 시장에서 이제 퀀텀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제 어플리케이션, 미드웨어 등이 35% 가장 크게 구성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퀀텀 컴퓨터 하드웨어, 이제 그 직접 고객사에 설치를 해주는 언프레미스 또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사용하는 하드웨어가 23% 정도. 이게 좀 혁신적인 부분인 게 원래는 양자 하드웨어가 더 크게 차지할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 그건 이제 신기술의 극초반 얘기고요.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옮겨간다는 것은 시장이 점점 성숙도를 가져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시장이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아이온큐도 이에 대비해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이쪽 부분에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사용자들의 클라우드 기반 양자 컴퓨팅 액세스가 전체 매출의 16%, 그리고 퀀텀 컴퓨팅 전문 서비스, 뭐 이거는 양자 전문가를 해당 기업에 파견을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찾아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뭐 이런 컨설팅 서비스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한 14% 정도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문에 참여한 이제 퀀텀 컴퓨터 기업들에 의하면 양자 컴퓨팅 도입이 가장 유망한 시장으로 양자 컴퓨팅을 직접 개발하는 조직, 사이버 보안, 금융, 그리고 학계 등이라고 했는데 이게 적합하게 한 군데로 모인 게 아니고 매력적인 적용 분야가 16개 이상이 나와서 광범위했다. 그래서 어디에 먼저 적용될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다양한 분야들이 후보군에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퀀텀 컴퓨터, 양자 컴퓨터 사용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양자 알고리즘은 머신러닝이 24%, 최적화와 모델링 시뮬레이션이 각각 19%씩, 사이버 보안이 14%,
그리고 몬테칼로 프로세스, 이건 이제 금융 쪽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9%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머신러닝, 최적화, 모델링, 시뮬레이션, 사이버 보안 쪽이 가장 매출도 많이 나오고 가장 먼저 양자 컴퓨팅이 도입될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글로벌 양자 컴퓨팅 공급자는 몇몇 핵심 기업들이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응답자 중에 7%만이 작년 매출을 10밀리언 달러 정도로 예상을 했고, 절반 정도는 500K 이하로 예상을 했습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2021년 예상 매출을 5밀리언 달러로 봤는데, 사실 이걸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3밀리언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서, 이 10밀리언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는 업체가 어디인지, 이거는 좀 작년 매출이 전체적으로 나오면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자료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건 이제 작년 3월에 발표된 투자자 프리젠테이션 자료인데, 2021년에 예상 매출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밀리언 정도에서 이제 15, 34, 60, 237, 522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줬는데요. 이걸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다음 시각 자료를 보시면, 이제 2021년에서 2026년까지 천천히 불어났다가 2025년, 2026년에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 이유는 이제 2025년에 그 아이온큐 사장님이신 피터 챕맨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제 폭넓은 양자 우위를 달성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셔서, 이때쯤에는 이제 머신러닝이나 재료공학, 최적화 분야에서 아이온큐가 양자 우위를 달성을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해서 연평균 성장률은 1.5배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아이온큐의 주가를 한번 논해보자면, 237밀리언 이 매출로 나왔는데, 이제 애플이 한 20배 정도를 가져가고요. 구글이 한 30배 정도를 가져갑니다. 이제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이 정도로 나오는데, 이것의 평균치인 25배를 적용을 해보면은 2025년에 아이온큐 적정 주가는 한 31불 정도가 나오고요. 2026년에는 한 68불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이거는 한참 과거인 지금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5년쯤에는 이제 보수적으로 전고점인 36불 정도에는 도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2026년부터는 이제 뭐 70불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번에 나온 이 조사 결과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예상치와는 좀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훨씬 더 크게 양자 컴퓨팅 시장을 예측을 해줬는데, 이거에 의하면 이제 2025년이면은 아이온큐가 100불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좀 더 보수적인 접근으로 이번 연구 결과를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뉴스는 이제 아이온큐에 최근 영입된 이사인 인더 M 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현재 그 반도체 설계를 하고 있는 ARM이라는 업체의 바이스 프레지던트, 이제 부사장 겸 CFO를 겸임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에 대한 인터뷰 자료가 이제 2월 3일에 올라온 게 있어서 이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이제 아이온큐의 컨텐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잭슨 랜더스라는 분이 집필을 하셨고요. 아이온큐에서의 첫 이사진 미팅 이후에 인터뷰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다양한 인터내셔널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국어를 구사하고 있고, 엔지니어링, 경영, 투자 이 세 가지 이상 다방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인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4살에 본국인 인도를 떠나서 아버지가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엔지니어였대요. 그래서 다양한 국가들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시아, 북아프리카, 중동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는데, 결국 영국의 기숙사 학교에 입학을 해서 언덕 위 호그와트 성과 같이 생긴 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와 대학은 미국에서 또 다녔습니다. 그래서 영국식 영어, 미국식 영어 모두에 통달한 인재이고요. 엔지니어링과 MBA, 그러니까 공대랑 상경 2개 학위를 모두 가지고 있어서 기술 산업의 거의 모든 측면에 능통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9년간 월스트리트에서 애널리스트로 근무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방면으로 경험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컴캐스트, 시스코, 유니시스 등에서 임원으로 근무를 했고, 최근에는 ARM, 반도체 IP 설계 업체에서 이제 여기는 팹리스죠. CFO로 근무 중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했던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앞으로 몇십 년간 기술의 미래가 양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최고의 인재들을 이제 양자 분야에 데리고 와야 한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김정상 교수님이나 이런 양자 분야에 있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과 부합하죠. 그래서 아이온큐가 메릴랜드 대학에서 탄생한 학문적 환경의 정신에 따라 아이온큐 엔지니어, 연구원, 이사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똑똑한 최고의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아이온큐에 모여 있는데 그들은 컴퓨팅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글로벌 양자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다. 그래서 싱은 아이온큐 이사진 한 명 한 명이 이 목표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역할 중 상당한 부분이 글로벌 전문 지식, 다양한 백그라운드, 그리고 기술 회사에 대한 경험, 여기서 나오는 광범위한 스킬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9년간 월스트리트에서의 경험으로 다양한 각도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폭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고객들의 니즈를 어떻게 올바른 솔루션과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돕고 싶다. 즉 지금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이것을 어떤 부분에 어떤 고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걸 연결하는데 기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신이 왜 이사진에 합류했는지에 대한 힌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팅 역량을 고객들의 어떤 니즈와 연결시켜서 어떤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기여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 자본의 청지기로서 이사회의 역할인 우리 투자자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라는 부분에도 기여를 하겠다. 즉 이제 아이온큐의 매출 쪽에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당한 힌트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싱은 양자의 미래를 믿고 있고 피터 챕맨 사장님과 그의 팀이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믿기 때문에 아이온큐 이사회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양자의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정확히 언제 이룰지는 나도 알 수가 없지만 아이온큐 지붕 아래 모인 인재의 폭과 깊이가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하다라고 매우 확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첫 이사회 미팅에서부터 시작된 토론에서부터 매우 흥미로웠다. 앞으로의 여정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미주부님과의 인터뷰에서 이분에 대한 얘기를 살짝 꺼냈어요. 그래서 아마 아이온큐가 나중에 QPU, 즉 퀀텀 프로세싱 유닛을 대량 생산하게 된다면 아마 ARM이 하는 것처럼 팹리스 형태로 해서 대량 생산으로 외주를 주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제가 했었는데 아마 이번 인터뷰에서는 이 부분보다는 이제 고객들의 니즈와 이제 양자 컴퓨팅 솔루션을 어떻게 연결해서 어떻게 매출을 발생시킬 것인가, 즉 고객과 연결해서 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분야에 집중하겠다라고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아이온큐의 리더십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또 관련된 인재들은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으로는 내부 임원진이죠. 이제 피터 챕맨 사장님은 이제 아마존 프라임 쪽에 리더로 계셨고 김정상 교수님은 이제 광학 장비 포토닉스 쪽의 전문가시고 크리스 먼로 교수님은 이제 이온 트랩 쪽의 전문가, 그 토마스 크레이머 이분은 이제 저랑 자주 연락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아이온큐의 재무 쪽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하버드를 나오셨고요. 그 아이온큐 이사진 이제 여기가 좀 중요한데 크레이그 바렛 이 사람은 이제 베어푸트 네트워크라는 곳의 CEO셨는데 인텔에 인수가 됐고요. 그래서 인텔에서 데이터 플랫폼 그룹의 부사장으로 근무를 하셨고 인텔 경험도 있고 구글에서도 액세스 앤 에너지라는 사업부의 부사장으로 일을 하셨고요. 뭐 퀄컴에서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빅테크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론 바넬 이분은 이제 아이온큐의 최대 주주인 NEA 쪽과 관련되신 분이고 블레이크 바이어스 이분은 이제 GV 구글 벤처스에서 계시다가 이제 나와서 자기의 회사를 따로 차리신 분입니다. 그리고 피터 챕맨 사장님, 김정상 교수님 계시고 오늘 소개해드린 ARM의 CFO이신 인더싱 소개해드렸고 이 두 분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아이온큐가 스펙 상장을 했죠. 그래서 그 상장을 하기 위해 백지수표인 DMYI와 합병을 했는데 거기에 경영진입니다. 그래서 니콜라 데 마시, 해리유 이렇게 두 분이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자문진인데 여기가 좀 흥미롭습니다. 이분은 이제 듀크대 교수님이신 것 같고 이분 잭 딥싱 이분은 이제 퀀텀스케이프의 CEO시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아이온큐가 현대차와 뭐 전고체 배터리나 리튬 배터리 쪽의 연구에 양자 컴퓨팅을 적용하겠다라고 했는데 퀀텀스케이프는 전고체 개발 업체죠. 그래서 이분이 자문단으로 있으면서 아이온큐가 차후에는 전고체 배터리에도 관여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불러일으켰고요. 이분이 또 중요합니다. 데이브 와인랜드 이분은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노벨 물리학상을 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온 트랩을 창시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크리스 먼로 교수님의 스승이시죠. 그래서 아마 아이온큐의 기술적인 자문을 담당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중요하다라고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2021년에 나온 최신 양자 컴퓨팅 시장 성장률 조사 결과에 대해 살펴보면서 플러스 아이온큐의 적정 주가, 미래 주가에 대해서도 한번 예측을 간단히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이사로 영입된 인더싱 ARM VP CFO에 대한 인터뷰, 그리고 그가 왜 영입되었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2022년 2월 7일 아이온큐 최신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모든 것은 아이온큐 매수 추천이 아니고 저가 혼자서 공부한 사항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은 스스로 고민해 보시고 투자에 대한 책임 모두 지셔야 함을 고지드립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